방광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고 내 생활도 건강해집니다. 그죠? 그렇죠. 예. 네. 방광이 건강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제대로 소변 보는 습관이 또 중요하다고 하죠. 자, 우선 소변은 마려울 때마다 보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좀 참았다가 횟수를 좀 맞추는 게 좋을까요? 너무 자주 소변을 보는 경우에는 예. 오히려 방광이 더 자극이 됩니다. 어허. 그래서 정상적인 간격으로 소변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장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가장 균형이 맞춰져 있을 때에는 3-4시간에 한 번씩 하루에 최소 6번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소변을 보시면 한 번도 안 보시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건강하신 거고 한 번 정도 보시는 경우들이 이제 나이 드시면서 조금씩 생기실 수가 있죠. 근데 대변은 참아도 뭐 소변은 참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대변은 3일 동안 안 봐도 사람 안 죽거든요. 네. 소변은 하루만 안 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을 계속 오래 참게 되면은 방광이 망가지게 돼요. 그냥 나중에 염증만 자꾸 생기시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면 방광에 풍이 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방광의 풍이요? 방광의 중풍 말입니까? 말 그대로 방광이 중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중풍하면 마비가 돼서 못 움직이시는 걸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쉽게 떠오르시잖아요. 예. 방광이 마비가 되면 제대로 일을 못 하겠죠. 어떤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 방광의 최대 용적은 보통 500cc 정도 되세요. 500cc면 우리 보통 먹는 그 생수병 하나 정도일 텐데 소변을 오래 참을 경우에 한 800에서 1000cc까지도 늘어나요. 1리터 정도. 근데 제대로 된 방광이라면은 이 방광이 쉬게 되면 한 2-3일 이내에 빠르면 돌아오고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세요. 예. 그런데 이게 만성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몇 개월, 몇 년씩 소변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루에 2번, 3번 정도밖에 안 보고 한 번 볼 때 소변량이 뭐 600, 700씩 되는 이런 방광이 계속해서 오래되게 되면 방광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이게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돼요. 혈관들도 같이 늘어나니까 좁아져서 피가 잘 안 통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방광 근육 자체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풍처럼 피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조직이 죽어버려서 일할 수 있는 근육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직이 죽는 증상. 그렇죠. 그런데 이게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런 불편함 때문에 물을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뭐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생방송이나 자리를 비울 수 없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마시는 걸 좀 조절하기도 하거든요. 물을 뭐 적게 마시면 아무래도 그런 뭐 소변이 많이 차서 뭐 참게 돼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렇기는 하는데 사실은 소변이 너무 농축이 되면 자극이 더 많이 되죠. 농축된 소변은 방광 점막을 굉장히 더 많이 자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너무 안 드시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조금씩 자주 드시는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드시면 우리 몸이 일반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서 대사를 시키는 그런 수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덜 불편하게 되실 거고 지금 사실 이런 스튜디오 같은 경우 이런 데에서 장시간 녹화를 하는데 물을 안 드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방광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은 잘 안 마려워지겠지만 나중에 오히려 더 자극이 많이 돼서 탈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방광염이 생길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죠.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앞에서 지켜보니까 사실 물들을 많이 안 드세요. 근데 사실 좋은 건 아니시고 조금씩 이렇게 틈 박아시면서 물을 드시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물을 자꾸 먹는데 도저히 중간에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그러면 병원을 오셔야 되는 거죠. 다들 또 물 드시네. 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다들 물 드실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아까 박상준 원장님께서 요실금 예방하는 운동법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빨리 좀 알려주세요. 마음이 급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네. 이 골반 기저 근육을 좀 강화해서 이 방광의 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년 여성의 요실금을 예방하고 방광 건강을 지키는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사님?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방광 건강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방광을 움직이는 근육은 사실 불수의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방광을 뭐 단련해서 방광을 튼튼하게 한다. 이건 불가능한데요. 저희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건 이 방광을 받치고 있는 골반에 있는 이 기저 근육들. 이거는 이제 수의근,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근육을
저희가 이제 단련을 하는 건데 골반 기적은 말이 어렵잖아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이 항문을 움직여주는 이 항문 괄약근, 항문 주위근이 바로 골반 기저근입니다. 그래서 이 항문 괄약근을 이용해서 항문을 조였다 풀어줬다 하는 이 운동이 이 고갑성 요실금, 이 소변이 새는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켜주고 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하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 케겔 운동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남자들한테도 효과가 있는 겁니까? 예, 이게 효과가 있는데요. 어허.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실금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네. 이게 잘 보면은요, 사실 이 엉덩이 근육을 많이 써야 돼요. 이 운동을 하려면. 예, 그런데 이 엉덩이 근육이라는 것 자체가 중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근육이거든요. 하체와 상체를 이어주는. 그래서 이 엉덩이 근육을 단련한다라고 하면 요실금에도 효과가 있지만 그거와 함께 뭐 허리 통증이나 이런 거 감소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김태현 씨 좀 나오셔서 같이 좀 도와주시겠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저는. 예, 이게 참 이제 골반 근육 강화 운동, 항문 괄약근 운동이라서 사실 참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요. 참 믿고 운동하는 건데 참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이런 운동인데 한번 잘 듣고서 좀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도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양심을 맡겨야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대변을 참는 그 느낌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항문을 죄어서 한 10초 정도 참아줍니다. 우리 따라 해도 될까요? 네, 앉아서 따라 하셔도 되고 태연 씨는 이제 서서 여기서 10초 정도 참아보세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하는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걸 죄이실 때요. 숨을 참고 조이시면 다른 근육에 힘이 가기 때문에 숨을 편안하게 좀 차라리 아까처럼 쉬 하시면서 하시든지 그러니까 숨을 크게 편안하게 쉬시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엉뚱한 근육을 조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잘못 힘을 주니까 무릎에 그렇죠. 힘이 같이 들어가네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케겔 운동 하면 그냥 합 하고 그냥 가만히 그거는 있는 줄 알았는데 숨을 쉬면서 예, 하라고요? 가장 잘못된 케겔 운동이 이러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10초 정도 힘을 줬다가 다시 서서히 풀어서 10초 정도 다시 유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딴 데는 힘을 안 주면서 여기만 준다는 게 네, 처음 하시는 쉽지가 분은 않은데. 예. 근데 이 항문을 조이는 것이 온몸에 힘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면 그렇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요.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그 샤미 슈퍼스타스에 있었던 장명부라는 그 투수가 있었어요. 그 투수가 가르쳐 줄 때 빠른 공을 던질 때 항문에다 힘을 주고서 던지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공 던질 때 항문을 조이고 던지라 그러더라고요. 안 돼, 해보니까요. 힘을 주고 여기까지는 되는데 올리는 순간 풀려요. 이게 해보니까 다리가 이 정도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그리고 내 디딜 때 이걸 쪼고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멀리 디뎌야 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10초 정도는 서서히 조이실 수 있으면 이제 좀 네. 서서히 조였다, 서서히 풀었다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는 1, 2초 간격으로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를 한 3번 정도 반복하시는 거예요. 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네. 네. 표정이 오묘하잖아요, 지금. 얼굴이 빨개지지가 않잖아.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숨을 참지 않고 항문 관략근만 조이니까 이게 편안하게 저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근육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실 정도로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요실금이 있거나 방광이 약해지시거나 근육이 약해지신 분들이 이게 잘 안 되세요. 박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초 조였다가 10초 풀고 그다음에 1초씩 짧게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10초를 조이는 이유는 요실금이 생기지 않도록 그 요도 밑에 관략근 그쪽을 조여주는 근육을 탄탄하게 해주기 위해서 말통이 생기도록 해주는 목적으로 하는 거고 짧게 조이는 거는 불필요하게 방광에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광을 좀 얌전하게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엉덩이 한번 만져봐요. 네. 이렇게 있으면 지금도 제가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이거였어요. 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둘만 지금 비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만져보라는 이유가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엉덩이 근육에는 변화가 움직임이 없이 항문만 조일 수가 있는데 맞아요. 처음 할 때는 이 엉덩이가 이렇게 쫙 쪼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어려우셔가지고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한테 더 쉬운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우선은 발끝을 약 한 45도 정도로 벌리세요. 발끝을 벌리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대시고요. 엉덩이로 뒤꿈치를 밀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항문에 힘주는 느낌이 뭔지를 잘 모르세요. 그런데 뒤꿈치를 붙여주면서 엉덩이로 우리 엉덩이 바지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엉덩이로 이 바지를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뒤꿈치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이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항문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 자세로 이렇게 서서 한 20초 정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는데 뒤꿈치를 눌러주는 느낌을 가지셔야 엉덩이에 힘을 주는 법을 알게 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하시는 게 오히려 항문 자체만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이게 오히려 처음에 나으실 수 있고요. 중요한 건 호흡을 편하게 들이셨다 내셨다라는 걸 같이 하셔야지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그럼 있어요. 이거를 하루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를 진행을 해야 효과를 좀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요거를 하루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 한 번 할 때 한 20초 정도 해주시면 되고 한 8주 정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조금 좋아지는 걸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이게 뭐 지하철 같은 데서도 그쵸. 출퇴근하실 때 이렇게 해서 살짝 올렸다가 내렸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은 잘 모르니까 뭐 전혀 상관없겠네요. 네, 그렇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